밤 11시 을지로 막차역 앞. 한서진의 앞에 교복 소녀가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저 실례지만요. 엄마인 척만 해주세요. 제발요. 소녀의 귀 뒤로 반달 모양 흉터가 번뜩였고 한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검은 우산 남자들이 다가오는 순간 한서진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딸입니다. 26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거짓말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차가운 손을 잡는 한서진의 손도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이성보다 먼저 움직인 밤이었어요. 비는 차갑게 내렸고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다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봄비가 얇게 깔린 서울, 밤 10시 50분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신사동 재개발 현장의 야간 점검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이었죠. 언제나처럼 똑같은 의전 동선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조여왔거든요. 차 세워요. 직접 보고 싶어요. 비서 정기석이 만류했지만 한서진은 우산을 들고 을지로 삼가역 쪽 보행로로 내려섰습니다. 숫자와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는 사람 냄새를 맡고 싶었어요. 현장의 온도를, 밤 공기의 습기를, 발밑을 스치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한서진의 집무실 서랍에는 여전히 분홍색 아기 모자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1999년 장마밤 반지하 방에서의 기억이죠.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 절박한 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48배 나이 재개발 회사 회장이라는 타이틀, 신사동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죠. 회장님, 이동하시죠. 정기석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걸을게요. 비는 차갑게 내렸고 성공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보행로를 걸으며 한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이죠.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발밑으로는 물웅덩이가 번져 있었고 한서진의 구두 끝이 물에 젖어들었어요. 멀리서 지하철 막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우산 쓰는 소리, 비 맞으며 뛰어가는 소리들이 뒤섞였죠. 한서진은 문득 20년 전 반지하 계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비가 내렸어요. 젖은 계단을 올라가며 다짐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살아남자. 위로 올라가자. 절대 다시 내려가지 말자. 정기석은 몇 발자국 뒤에서 우산을 받쳐들고 한서진을 따라왔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서진과는 그 반지하 시절부터 함께였죠. 같이 올라오자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9시에 조합 설명회 있습니다. 준비하셔야죠. 알아요. 한서진은 짧게 대답하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을지로 골목 어귀에는 아직도 불이 켜진 작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국밥집, 분식집, 철물점. 재개발이 되면 사라질 풍경들이었죠. 한서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숫자로 증명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 증명되는 것일까요? 한서진은 숫자로 성공했지만 사람으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기석의 목소리에
한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기석의 눈빛에는 묘한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미묘한 감정이었죠. 괜찮아요. 그냥 걷고 싶었어요. 한서진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밤은 깊어갔죠. 을지로 3가역 입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하철 막차가 떠난 뒤의 적막함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때였습니다. 젖은 운동화 소리가 다가왔어요. 한서진은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죠. 교복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한서진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졌고 소녀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죠. 이 밤, 이 비, 이 순간이 한서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한서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막차가 떠난 뒤의 적막함 속에서 젖은 운동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서진은 우산을 움켜쥔 채 그 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봤어요. 교복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1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한서진 앞에 멈춰섰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교복 치마는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저 실례지만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진은 소녀의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인 척만 해주세요. 제발이요. 순간 한서진의 시선이 소녀의 귀 뒤로 향했습니다. 반달 모양의 흉터가 가로등 불빛에 번뜩였어요. 한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죠. 소녀의 목에는 작은 십자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서진의 눈이 그 펜던트에 고정됐어요. 펜던트 뒷면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죠. 2006년 3월 28일. 한서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정기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한서진이 고개를 돌리자 멀리서 검은 우산을 쓴 남자 둘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한서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저 사람들이요, 저를 계속 따라와요. 정기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감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죠. 회장님, 비키시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의 입에서 먼저 말이 튀어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딸입니다. 정기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남자들의 발걸음이 멈췄죠. 근처 영무원이 무전기를 들고 이쪽을 주시했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검은 우산 남자들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개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한서진은 소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소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소녀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소녀의 얼굴은 젖어 있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한서진은 소녀를 가까운 편의점 처마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정기석이 우산을 접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잠깐만요. 한서진은 소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하늘이요. 어디서 오는 길이었어요? 소녀는 젖은 손으로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쓰러지셔서요. 병원에서 보호자 서류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누가 저를 따라왔어요. 어느 보육원이요? 소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성은 보육원이요. 한서진의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성은 보육원. 한서진이 매달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던 그곳이었어요. 2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현금 봉투를 붙였던 곳이었죠. 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명자 원장님이세요. 한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명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6년 전 반지하 방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장마가 쏟아지던 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울던 20살의 한서진, 그리고 문을 두드렸던 중년 여인의 얼굴. 제가 데려갈게요.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살아남으세요. 박명자 원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어디 계세요?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이요. 한서진은 정기석을 돌아봤습니다. 정기석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회장님, 지금 가시려는 겁니까? 네. 가야죠. 한서진은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 씨, 저랑 같이 가요. 원장님 뵈러 가죠. 소녀가 고개를 들어 한서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과 안도감이 공존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한서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 한서진은 26년 만에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 손을 잡았죠. 정기석이 차키를 꺼내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설명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병원부터 가요. 설명회는 나중에 생각하죠. 세 사람은 비를 맞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서진의 손은 여전히 소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한서진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한서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한서진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뒷좌석에서는 하늘이 젖은 교복을 손으로 쥐어짜며 작게 떨고 있었죠. 하늘 씨, 추우면 히터 온도 올릴까요? 한서진의 목소리에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기석이 백미러로 하늘을 훑어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빗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박명자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물었어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환자분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뭔가를 남겨두셨어요. 기록 보관실에 맡겨두신 물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디 있죠? 1층 기록 보관실입니다. 다만 보호자 미상이라 열람 제한이 있었는데요. 오늘 밤 원장님께서 연락을 남기셨어요. 간호사가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서진에게 전달하라. 한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6년 만에 듣는 자기 이름이었죠. 박명자 원장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세 사람은 1층 기록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야간 당직 직원이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 건넸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26년의 세월만큼이나 무거웠죠. 명동에 조용한 곳 없을까요?
한서진이 정기석에게 물었습니다. 정기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방이 하나 있습니다. 명동의 오래된 다방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서 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한서진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늘도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정기석은 입구 쪽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우동 2개 주세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우동 그릇이 놓였습니다. 하늘이 젓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한서진이 먼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출생 확인서 4본, 흑백 사진 1장,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리고 접힌 메모지였습니다. 한서진이 먼저 메모지를 펼쳤어요. 박명자 원장의 필체였습니다. 서진아, 내가 보낸 봉투로 이 아이가 자랐다. 언젠가 아이가 너를 찾으면 내가 먼저 손을 잡아라. 박명자. 한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한서진은 메모지를 하늘에게 건넸습니다. 하늘이 글을 읽는 동안 한서진은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20살의 한서진이었죠. 이게 저예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네요. 출생 확인서에는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28일. 하늘의 목에 걸린 펜던트와 같은 날짜였죠. 생모란은 비어 있네요. 하늘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기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내일 설명회 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이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아니요. 한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을게요. 정기석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이건 신중해야 합니다. 내일 조합원들 앞에 서야 하시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래도 이건 제가 직접 챙길게요. 한서진이 상자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정기석이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늘이 우동을 한 입 떠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사장님은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한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일렁이고 있었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평생 함께 가야 하는 인연도 있다고요. 한서진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맑았어요. 귀 뒤에 반달 흉터가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늘 씨 귀 뒤 흉터는 언제 생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원장님 말로는 출산 과정에서 생긴 거라고요. 한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6년 전 그날 밤 반지하 방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산파가 아기를 받으며 다급하게 외쳤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귀 쪽에 상처가 났어요. 괜찮아요. 금방 아물 거예요. 한서진은 우동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한서진의 마음속에서도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죠.
26년 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신사동 모델하우스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조합원들과 어르신 상인들이 빗물을 털어내며 하나둘 입장했어요. 한서진은 단상 위에 서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정기석이 생수병을 건네며 물었어요.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어젯밤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시작하죠. 오전 10시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한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려는 순간 뒤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보육원은 어디로 가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겁니까?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오랫동안 철물점을 운영해 온 분이었죠. 한서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육원 이전 문제는 구청과 협의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더 나은 환경은 무슨, 아이들이 20년 넘게 살던 곳을 뺏는 거잖아요.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이 다시 말을 이으려는 순간 정기석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정기석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잠시 나가보셔야겠습니다. 지금요? 급합니다. 한서진이 정기석을 따라 복도로 나왔을 때 정기석이 휴대전화를 내밀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서진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회장, 숨겨둔 딸, 재개발과 입양봉인 의혹. 기사를 클릭하자 어젯밤 병원 앞에서 찍힌 사진이 떴습니다. 한서진이 하늘에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자극적인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강제 이전 추진하면서 본인 딸은 숨겨. 입양 기록 봉인 처리 의혹까지. 한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일단 해명 보도 자료부터 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해명이요? 뭘 해명하죠? 저 아이와의 관계를 부인하셔야죠. 한서진이 정기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인하라고요? 회장님, 지금은 재개발 프로젝트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사업 전체를 망칠 순 없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소란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핸드폰으로 기사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한서진이 다시 단상으로 돌아갔을 때 조합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회장님 딸이 보육원 출신이라면서요? 그럼 더 잘 아시잖아요. 왜 아이들을 내쫓으려는 겁니까? 숨겨둔 딸 때문에 입양 기록도 함부로 건드린 거 아닙니까? 한서진이 마이크를 들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기석이 단상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회장님, 설명회 중단하시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객석의 야유는 점점 거세졌고 결국 설명회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모델하우스를 나서며 한서진이 물었습니다. 봉인이 뭡니까? 기사에 나온 입양 기록 봉인 말이에요. 정기석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2006년 당시 특례 조항으로 열람 제한을 걸었죠. 저는 그저 처리만 했을 뿐입니다. 내가 지시했다고요?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정기석의 눈빛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회장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님은 살아남아야 했고 저는 그걸 도왔을 뿐입니다. 말끝이 묘하게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한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으로 향했죠.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침상 위에 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한서진이 병실로 들어가자
박명자 원장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하얀 침대보 위에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녹취록 사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서진이 봉투를 열자 오래된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대화록이었어요. 한서진이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4월 12일 구청 복지과 박명자 아이 기록을 함부로 지우면 안 됩니다. 정 실장님, 그건 죄예요. 정기석 원장님, 이건 한서진 씨를 위한 일입니다. 기록이 남으면 한서진 씨 인생이 망가집니다. 박명자 그래도 아이의 권리를 빼앗을 순 없어요. 정기석 원장님도 후원금 받으시지 않습니까? 계속 받고 싶으시면 협조해 주셔야죠. 한서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어요. 정기석이 이런 일을 했다고요? 내 이름으로? 한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정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지만 정기석은 받지 않았어요.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창고에서 뵙겠습니다. 주소 전송합니다. 모든 걸 정리하죠. 한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박명자 원장의 손을 잡으며 한서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는 오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회장 주가 급락, 재개발 사업 차질 우려. 한서진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 포털 사이트 첫 화면이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한서진은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재개발 비리 의혹, 보육원 강제 이전 추진, 회장 사생아 루머 점화, 입양 기록 조작 정황, 신사동 재개발 조합 집단 반발, 댓글창은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한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사 주가는 이미 오전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조합 단체 대화방에는 거짓말쟁이라는 단어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하늘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들이 보육원 앞에 몰려왔어요. 거기 있어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하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왜 그러세요? 하늘씨? 하늘씨.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한서진이 재차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겨우 연결됐을 때 하늘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원 앞 검은 차가. 통화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한서진은 가방을 움켜쥐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계단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보육원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한서진은 엑셀을 힘껏 밟았어요.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교차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보육원 앞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은 이미 철수한 뒤였어요. 보육원 정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원장실로 뛰어들어갔지만 하늘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늘씨, 하늘씨. 한서진의 외침이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닥에는 하늘의 가방이 떨어져 있었어요. 가방에서 학생증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1층 행정실로 내려가 출입 기록부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8시 40분 마지막 출입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 정기석. 한서진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기석. 믿었던 사람, 함께 올라오자던 사람, 26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늘을 데려간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정 실장, 하늘이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정기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려보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제국을 지키려면 때론 불을 질러야 합니다. 창고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상자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걸 불태우면 모든 소문은 사라집니다. 회장님도 저도 모두 편해집니다. 미쳤어요? 사람을 납치해 놓고 무슨 납치가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하십시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서진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정기석은 왜 이러는 걸까요? 한서진은 정기석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한서진이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999년 장마가 쏟아지던 밤, 반지하 계단 위에 앉아 있는 젊은 정기석과 젊은 한서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젖은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올라가자. 1999년 7월. 한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반지하를 벗어나자, 함께 성공하자, 절대 서로를 버리지 말자. 하지만 한서진은 혼자 올라갔습니다. 정기석은 한서진의 그림자로 남았죠. 한서진이 회장이 되는 동안 정기석은 비서로 머물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최근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나를 동료가 아닌 도구로 봤다. 26년 동안 나는 회장님의 손발이었다. 이제는 내 선택을 할 때다. 한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버린 건 아이만이 아니었구나. 사람도 버렸구나. 그때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어요. 정기석이었습니다. 성수동 폐창고. 자정까지 오십시오. 혼자서요. 한서진은 어젯밤 병원에서 가져온 금속 상자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상자를 꽉 쥐며 다짐했어요. 하늘아, 기다려. 내가 갈게. 밖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한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6년 전 장마밤에 버렸던 것들이 오늘 밤 폭풍이 되어 돌아왔구나. 차에 오르며 한서진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8살 여자의 얼굴에는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정 실장,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국을 지키려면 불을 질러야 하는군요. 하지만 태울 건 서류가 아니라 내 오만함이에요. 한서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냈고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어요. 성수동 폐창고를 향해, 진실을 향해, 그리고 마지막 대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성수동 폐창고로 가는 길, 빗줄기가 와이퍼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한서진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어요. 신호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금속 상자가 덜컹거렸어요. 한서진은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6년 동안 도망쳤구나. 진실에서, 책임에서, 사람에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한서진은 차를 길가에 잠시 세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펼치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과장님, 저 한서진입니다.
구청 노조의 박철수 과장이었습니다. 재개발 설명회 때 가장 격하게 항의했던 사람이었죠.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밤늦게 전화드려서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재개발 설명회 때 싸웠던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육원 이전 건도 어르신들 의견 무시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진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금 아이가 위험합니다. 하늘이라는 아이예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인데 누군가 데려갔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와주세요. 박 과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서진은 창고 주소를 전송했습니다. 박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노조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겠습니다. 위치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서진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회 회장이었어요. 회장님 아니십니까? 오늘 설명회 때 그렇게 싸우고도 할 말이 있으십니까? 상인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제 영감님들 고함치게 만든 것도 제 잘못입니다. 철물점 하시던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그걸 이제 와서 지금 아이가 위험합니다. 창고 주소 공유합니다. 혹시 경찰 도착 전에 외곽 포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인회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육원 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상인들 몇 명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만 회장님, 이번 일 끝나면 우리랑 제대로 얘기합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서진은 세 번째로 경찰서 미아실종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받았어요. 2006년 특례봉인 기록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정기석이라는 사람이 관여했어요. 지금 아이를 납치해서 창고에 가두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보육원 출입 기록에 서명이 있습니다. 녹취록 사본도 있어요.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서진은 병원에서 받은 녹취록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습니다. 형사가 자료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위치 알려주십시오. 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서진은 하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늘씨, 괜찮아요? 내가 곧 갈게요. 혹시 내가 남긴 단서가 있다면 알려줘요. 답장은 곧바로 왔어요. 사장님, 저 괜찮아요. 원장님 상자 내용을 어제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뒀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파일 링크가 전송됐습니다. 한서진이 파일을 열자 출생 확인서와 녹취록, 그리고 원장의 메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아이 피해자가 아니라 동료였구나. 한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서진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고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백미러로 뒤를 보니 멀리서 차 불빛 몇 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노조원들과 상인들이었죠. 한서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성공으로 쌓은 제국은 높았지만 외로웠어요. 사람들을 밀어내며 올라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한서진은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정 실장, 당신 말이 틀렸어요. 제국을 지키는 건 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한서진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폐창고가 가까워졌어요. 어둠 속에서 낡은 건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서진은 차에서 내려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철수 과장이었어요. 회장님, 저희 도착했습니다. 후문 쪽에 배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인의 회장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정문 쪽 포위 완료. 들어가십시오. 한서진은 금속 상자를 가방에서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상자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26년의 무게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간다. 한서진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엄마. 26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빗속을 뚫고 한서진은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정 실장, 나왔어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정기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혼자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왔어요. 한서진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서진은 그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밑에서 부서진 유리 조각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지자 하늘의 모습이 보였어요.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늘이 한서진을 보자 눈을 크게 떴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하늘씨. 내가 왔어요. 정기석이 하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었어요. 라이터를 돌릴 때마다 작은 불꽃이 일었다가 꺼졌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정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서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정 실장, 하늘이 풀어줘요. 상자부터 주십시오. 한서진은 품에서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기석의 눈이 상자에 고정됐어요. 이걸 불태우면 모든 게 끝납니다. 회장님도 저도 조용히 살 수 있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한서진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기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회장님, 2006년 그 봉인 기억나십니까? 제가 해드렸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요. 그때처럼 오늘도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정 실장 왜 이렇게 됐죠?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기석이 라이터를 꽉 쥐며 말했어요. 반지하 계단에서 같이 올라가자더니 당신만 올라갔잖아요. 그건 나는 당신 그림자였어요. 26년 동안 말입니다. 당신이 회장이 될 때 나는 비서였어요. 당신이 박수 받을 때 나는 뒤에서 서류 정리했죠. 정기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한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이제 와서요? 정기석이 소리쳤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상자 속 서류 끝을 핥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 실장 멈춰요. 한서진이 달려들려는 순간 창밖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겹쳐서 울려 퍼졌어요. 순찰차, 노조 차량, 상인의 트럭의 불빛이 창고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박철수 과장과 상인의 회장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정기석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봉투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었어요. 불길이 점점 커졌습니다. 안 돼. 한서진이 맨손으로 불붙은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손등이 타들어갔어요.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회장님,
정기석이 소리쳤습니다. 경찰들이 정기석을 제압했어요. 정기석이 바닥에 쓰러지며 발버둥쳤습니다. 나요. 나 달라고요. 한서진은 불을 끄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등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봉투 속 서류 대부분은 타버렸지만 한 장만 살아남았습니다. 젖은 종이 위로 글자 하나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생모 한서진. 하늘이 의자에 묶인 채 그 글자를 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한서진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사장님, 이게 미안해요, 하늘씨. 정말 미안해요. 한서진이 하늘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하늘이 한서진을 꽉 껴안았어요. 한서진도 하늘을 안았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26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한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기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정기석이 힘없이 말했어요. 나는 회장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회장님 때문에 무너지는군요. 한서진이 정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기석의 눈을 바라봤어요. 정 실장, 내가 미안했어요. 당신을 동료가 아니라 도구로 봤어요. 함께 올라가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정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경찰이 정기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정기석이 창고 밖으로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람을 밀어낸 개발은 결국 사람에게서 심판받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 과장이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인의 회장도 다가왔습니다. 아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손은 괜찮습니까? 한서진이 그을린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피부가 쓰라렸어요. 하늘이 한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안 괜찮아요. 가야 해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급차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한서진과 하늘은 구급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한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조원들과 상인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서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을린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하늘이 한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아프죠? 응. 근데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벚꽃비가 내리는 동부 이촌동 공원이었어요. 격한 여론 속에서도 시간은 흘렀고 진실은 조금씩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한서진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이크가 여러 개 앞에 놓였습니다. 보육원 이전 추진, 입양 봉인 방치, 모두 제 책임입니다. 한서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성은 보육원은 철거 대신 전면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기금 10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이하늘 씨와의 관계는 확인됐습니까? 네, 제 딸이 맞습니다.
한서진의 대답에 또다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26년간 숨겨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웠습니다. 성공을 잃을까봐, 제국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 없는 제국은 의미가 없다는 걸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서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명자 원장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박명자 원장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서진아. 원장님. 한서진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박명자 원장이 한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손 많이 다쳤구나. 괜찮아요. 이 정도는요.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원장님. 원장님은 저와 하늘이를 모두 지켜주셨어요. 박명자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손을 잡아라.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장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이었습니다. 입양 기록 봉인 해제와 친자관계 확인 심리가 열렸어요. 한서진과 하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입양 기록 봉인 해제를 신청하셨고 친자관계 확인을 원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서진이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하늘 씨, 성 변경을 원하십니까?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쓸래요. 다만 가족란에 어머니 한서진을 적어주세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26년 만에 모녀 관계가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하늘이 물었어요. 엄마, 이름 그대로 쓴다고 했을 때 실망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어. 내가 살아온 시간을 존중하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엄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남대문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골 국물 앞에 앉았어요. 하늘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해요? 6시. 분식집 떡볶이 먹고 보육원 설계안 같이 볼까? 좋아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강물 위로 떨어졌어요. 한서진은 화상 자국이 난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자기 귀 뒤 흉터를 만지며 웃었어요. 엄마, 우리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네요. 그러게. 신기하지?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상처도 사랑의 흔적이 될 수 있다고요. 맞아. 상처도 사랑의 흔적이더라. 한서진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성은 보육원은 새로운 설계로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장터와 청년 자립 공간이 공존하는 구조였어요.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돌아왔고 구청 노조가 자원봉사로 리모델링을 도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박철수 과장이 한서진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야 사람 사는 개발 같습니다. 과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달라지셨어요. 상인회 회장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 장학금은 우리 상인회에서 10년간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서진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기석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배임과 문서 위조 혐의였어요. 한서진은 방청석에 앉아 정기석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진술에서 정기석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밀어낸 개발은 결국 사람에게서 심판받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몸소 배웠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정기석이 법정을 나서며 한서진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한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기석도 고개를 숙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닿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비가 그친 자리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한서진과 하늘은 리모델링이 끝난 성은 보육원 앞에 섰어요. 엄마 예쁘다. 응, 정말 예쁘네. 보육원 입구에는 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성은 보육원. 한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하루를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성공의 언어가 아닌 사람의 언어로요. 오늘 나는 엄마다. 내일 나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는 회장이다. 하늘이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퇴근 시간 됐어요. 그래, 가자. 오늘은 원장님 병문안 가는 날이지? 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박자를 맞춰 가벼워졌습니다. 성공으로 쌓은 제국은 줄었지만 사람이 사는 집은 비로소 완성됐어요. 그 집의 첫 문은 엄마라는 작은 호칭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길,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한서진과 하늘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손등의 화상 자국과 귀 뒤의 반달 흉터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흔적으로 남았으니까요.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